한국 괜히 보냈어. 여기 사고만 치는 개망난이 딸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강제로 청학동에 보낸 호주 아빠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과 달리 딸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요. 진짜 한국에서 뭘 배웠길래 이러는 거야? 비싼 돈 들여 한국 보내놨더니 기이한 행동만 거듭하는 딸에 실망한 과연 딸은 한국에서 뭘 배우고 돌아온 걸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호주인 올리버 브라운 씨가 SNS에 올린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퍼스에서 사업을 하는 올리버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고아로 자랐던 저는 외로움에 일찍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자마자 결혼했고 23살 때 딸 제스민이 태어났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와이프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아 우리 둘만 남겨지게 되었죠. 남자 혼자 딸을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자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악착같이 일했고 다행히 하던 사업이 딸이 초등학교를 할 때쯤 잘 되어 어느 정도 넉넉한 가정환경에서 딸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이 더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으면 해서 더 악착같이 벌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딸과 있는 시간이 점점 부족해졌고 멀어졌죠. 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딸이 점점 엇나가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차 싶었을 땐 이미 딸은 걷잡을 수 없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성년자임에도 성인이 드나들 수 있는 클럽을 다녔고 불량한 친구들하고 어울렸습니다. 그 불량한 친구들이 그냥 학교에서 잘 노는 애들 부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위험한 친구들이었죠. 저는 딸이 눈물 문신을 한 남자아이와 어울린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눈물 문신은 서양에서는 흔히 말하는 프리즌 타투라고 해서 범죄의 표식입니다. 특히 눈물 타투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적이 있다는 표시라서 정상적인 사람이면 절대 하지 않죠. 물론 진짜 사람을 해코지한 게 아니라 10대 소년의 철부지 허세일 수도 있겠으나 아무리 어린 나이라고 해도 저런 문신을 하는 놈과 어울리는 것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그 외에도 마치 몸을 파는 여자처럼 옷을 입고 다니는 여자아이와 어울린다던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카지노를 드나드는 놈들과 어울린다든가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설득도 하고 화도 냈으며 심지어 외출 금지까지 했지만 변화는 건 없었고 딸은 몰래 집을 빠져나와 기어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결국 저는 초강수로 딸에게 주었던 카드를 정지시켜버렸습니다. 돈이 없으면 나가서 뭘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불량한 아이들이 딸을 자기 무리에 끼워준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딸은 저에게 파티에 가야 하는데 입을 옷이 없다고 옷을 살 돈을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강경하게 안 된다고 했지요. 청소년들도 즐길 수 있는 건전한 파티면 몰라도 내가 어울리는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파티는 수준이 뻔한 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딸이 체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틀 후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여기 경찰서인데요. 제스민 브라운 양 아버지 되십니까? 딸은 무려 백화점에서 몰래 옷을 훔치는 걸 시도했었습니다. 예리한 직원 때문에 딱 걸리고 만 딸은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미성년자니 한 번만 봐달라고 제가 사정사정한 끝에 겨우 경찰서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딸에게 실망한 저는 이성을 잃고 처음으로 딸의 뺨에 손찌검했습니다. 딱 한 대를 때렸을 뿐이지만 속상하고 후회가 많이 되었습니다. 여자아이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버려두면 또 그 불량한 친구들을 만날 게 뻔했고 불량한 친구들을 못 만나게 카드를 뺏었더니 이제는 도둑질까지 했습니다. 원래 집안 이야기는 잘하지 않는 저지만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기에 가장 친한 친구에게만 살짝 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저에게 한국 청학동에 보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청학동이 뭐 하는 곳이냐고 물어봤더니 예절 교육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한국 주재원으로 일했을 때 말썽꾸러기 아들을 청학동 서당에 2달간 보내본 적 있는데 아주 반듯해져서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집에 와서 친구의 권유에 대해 계속 생각하던 저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친구에게 딸을 그 청학동이라는 곳에 보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저 대신 그곳에 연락을 취했고
여름방학이 시작되자 딸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딸은 울고불고 가기 싫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말도 잘 안 통하는 곳에 왜 나를 보내냐고 했죠. 저는 말이 안 통할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친구가 추천해준 청학동은 외국 유학생이나 교포들을 위한 체험활동도 제공하는 곳이라 필요할 때는 영어 통역사를 쓰는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청학동 학교에서 잘 지내면 직불 카드를 다시 주는 것에 대해 고려해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그 뒤에도 계속 저에게 애원했지만 제가 소나무처럼 끄덕할 기미가 전혀 안 보이자 결국 포기하다가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딸은 화가 났는지 한국행 비행기를 타러 간 공항에서도 저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딸에게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먼 타국까지 보낸 건 처음인데다가 원하지도 않는데 강제로 보낸 거라 죄책감이 심했습니다. 혹시라도 딸이 우는 소리를 한다면 금방이라도 약해질 것 같았죠. 제스민 또한 저에게 자주 연락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가끔 사진들을 보내오곤 했습니다. 가장 처음 보내온 사진은 첫눈 사진이었는데요. 한국은 호주랑 계절이 달라 저희가 여름방학일 때 한겨울이라고 하더군요. 딸은 한국의 겨울이 호주의 겨울보다 춥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도 서당 아이들과 눈사람을 만든 사진, 서당 선생님과 함께 찍은 사진 등등을 보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름방학이 끝나기 며칠 전 제스민은 퍼스에 돌아왔습니다. 입국장에서 제스민의 모습을 보는데 2달 사이에 키도 더 크고 분위기도 많이 변했더군요. 처음에 떠날 때만 해도 딸은 밤늦게 자는 습관 때문에 어린 나이에도 벌써 다크서클이 있었고 항상 눈에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떠날 때 입은 노출 있는 옷차림도 마음에 안 들어 한국은 지금 추우니까 입지 말라는 식으로 돌려 말했지만 본인이 그걸 꼭 입겠다고 고집을 부리니 너 알아서 하라고 했죠. 하지만 다시 나타난 제스민은 15살 다운 화장기 없는 얼굴에 생기 있는 안색, 밝은 미소와 함께 학생답게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정말이지 오랜만에 내 딸이 다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느낌도 잠시. 딸은 한국에 다녀오고 나서 이상한 습관이 생긴 듯 했습니다. 딸은 자꾸 실내에 들어와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녔습니다. 물론 호주도 모든 가정이 전부 바깥 신발을 신는 건 아니고 슬리퍼로 갈아 신기도 하지만 맨발이나 양말만 신은 채 다니는 건 드물거든요. 그렇게 맨발로 다니다가 왜 맨발로 다니냐? 슬리퍼라도 신어라. 고 지적하면 그제야 자기 혼자 아차. 여긴 호주지. 라고 중얼거리며 다시 슬리퍼를 신곤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입맛이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딸과 함께 가끔 가던 스테이크 집에 갔을 적이었나. 평소와 다르게 많이 못 먹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고기 자체는 맛있는데 조금 물리는 감이 있어 야채를 많이 곁들여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고기를 물린다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야채가 먹고 싶으면 사이드에 감자를 으깬 게 메쉬드 포테이토가 있지 않냐고 말했지만 딸은 고개를 저으며 자기가 먹고 싶은 건 이런 것과는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한국식 나물 무침 같은 게 먹고 싶다고 말했죠. 나물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식 야채 무침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뒤 식사를 끝내고 집에 다시 돌아와서 휴식 시간을 가지다가 잠에 들기 전 딸에게 굿나잇 인사를 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멀쩡한 침대를 놔두고 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잠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황당해서 왜 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자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한국 청학동에서 잘 때 이렇게 자는 게 습관이 돼서 침대에서 자는 게 어색하다고 말하더군요. 슬슬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돈 들여놔서 보내놨더니 이상한 습관만 배워온 게 아닌가 싶었죠. 친구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하며 상담했더니 그는 껄껄 웃으면서 우리 아들도 그랬다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저는 그의 말을 믿고 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친구의 깊은 뜻을 알게 되었죠. 입맛이 까다로워진 딸은 그만큼 훨씬 건강한 식단을 고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콜라 같은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았고
한국마트 같은 곳에서 식혜와 김치를 자주 사다 먹었습니다. 또한 고기를 먹을 때도 무조건 야채를 많이 곁들여 먹었죠. 어떤 때는 한인타운의 반찬 가게에서 그 나물이라는 음식을 사서 함께 곁들여 먹곤 했습니다. 약간 통통한 편이었던 딸은 예전보다 훨씬 날씬해졌고 피부도 좋아졌습니다. 제스민에게 예전하고 식습관이 너무나 달라졌다며 놀랍다고 했더니 쑥스러워하며 청학동에서 나오는 한식에는 나물 요리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풀떼기만 주는 것 같아 싫었는데 익숙해지니까 자꾸 그 나물 요리가 그립다고 이야기했어요. 식습관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 또한 규칙적으로 변했습니다. 딸은 새벽 6시에 일어나곤 했습니다. 매일 같이 늦잠을 자던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아침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한 제스민은 꼭 노크하고 들어와 안녕히 주무셨냐고 인사를 했습니다. 식탁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하던 그 딸이 맞나 싶었습니다. 딸은 저에게만 인사성이 좋아졌을 뿐 아니라 이웃집 주민들조차 딸이 인사성이 좋아졌다고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나 싶었더니 청학동에서는 새벽 6시부터 하루를 시작하고 서당 선생님들께 문안 인사라는 것을 드린다고 하더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잠자리도 무척 일찍 들었습니다. 딸은 숙제하거나 책을 읽다가 밤 11시쯤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저와 함께 등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자고 할 때는 절대 안 가더니 웬일이냐고 했더니 매주 토요일마다 청학동에서 등산을 가는 게 습관이 돼서 주말이 되면 산 타는 게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른 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량스러운 친구들과도 멀어졌습니다. 만나면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몸에 안 좋은 인스턴트 식품을 잔뜩 먹으며 등산 같은 취미 활동은 따분하게 여길 텐데 딸과 잘 맞을 리 없었죠. 딸은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전한 생활을 하는 소녀가 되었고 덕분에 저도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불량한 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꼭 한국 청학동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망나니 호주 딸의 대변신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릭뉴스는 언제나 재밌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